2월 29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막바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매수해야겠지만 선뜻 매수가 나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달러를 풀면서 증시 하락을 막고 있네요.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최근 비트코인도 최고점을 갱신하려는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은 아니죠. 여태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또 대선이 걸려있다 보니 증시 하락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그냥 매매를 잠시 멈추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확률을 높이고 예상이 안 되는 어려운 장에서는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미국 증시의 말도 안 되는 상승의 끝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될 텐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네요. 국내 증시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미국 증시 움직임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하시면서 혹시 모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73,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여기서 반등이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반등이 크게 나올지 작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네요. 여튼 이쪽 더블 바텀 레벨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추세 라인과도 겹치기 때문에 하락을 스탑시키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쪽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68,000원 라인까지 내려가게 될 텐데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데드캣만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터치는 하게 될 듯한데요. 방향성은 바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을 터치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하방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갭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21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네요. 아직 저도 매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마도 월요일에 매수를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월요일에 살짝 눌림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눌림이 짧으면은 5일선 그리고 길면은 50일선까지도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상황을 봐서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종가는 121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121선의 지지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224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그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줘야 안정적으로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24일선을 살짝 깨고 마감을 했었다가 바로 갭상승을 해주면서 위로 다시 올라와주면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더 횡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224일선만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줄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아야 개별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위로 올라가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3월 중순 안에는 방향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아직 APTC 물량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시 평단 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초에 눌림이 나와줄 수도 있는 자리고 1차적으로는 224일선 위로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최우선이겠습니다. 지금 224일선과 121선을 터치를 한 후 살짝 눌리면서 마감된 상태인데 여기서 살짝 눌리는 게 아니라 음봉이 길게 빠지면서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데드캣으로 생각하고 손절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차트가 원래 좀 악랄하게 그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최근 움직임은 기술적으로 좋은 그림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곤 해도 아직 이쪽 상승 채널 하단을 깨지 않은 상태에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채널 하단을 만약에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손절을 하고 다시 기다리는 게 맞겠습니다. 아직 손실이 크지도 않고 이때처럼 살짝 깨고 횡보를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손절을 유도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펄어비스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31,000원 라인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일단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 기관들끼리 엄청난 거래가 있었습니다. 외국 기관들이 엄청난 매도 물량을 냈고, 그거를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담았네요. 모르겠습니다. 외국 기관에서 한 번에 이렇게 매도를 낸 건 뭔가 있기는 있다는 거죠. 아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정보를 미리 받고 던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단체로 던진다는 건 뭔가 악재가 있긴 있다는 뜻으로 보고 손절을 하고 잠시 더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매수할 타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딱히 다룰 내용이 없어서 제넥신은 패스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매수를 해보려는 더블 바텀 레벨 근처에 다와가고 있네요. 5일선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좋은 그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더블 바텀 레벨 근처에서는 매수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바텀 레벨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아쉽지만 손절을 해야겠죠. RSI 상으로도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좀 더 빠지면 더블 바텀 레벨에 오기도 하고 또 더 깊은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약익절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460원에 매도를 하면서 포지션 정리를 했습니다. 위에서 크게 익절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더 큰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추세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꺾여 내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정리하게 됐네요. 여기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이 아래로 나왔고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와줬다가 다시 하락으로 가는 게 맞는 그림인 듯 하네요. 최근 공시에 안 좋은 내용들만 올라왔었는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다시 매수할 만하다 싶으면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또 다시 유증 납입이 2주 연기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각자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때 같네요. 제넨바이오는 이 정도 시총이면 세력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 정지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물량을 아래에서 먹고 나중에 위로 쭉쭉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로 상황이 좋지가 않아 거래 정지가 될 확률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플랜을 짜고 움직이는 세력만 알고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박을 해볼 건지 아니면 안전하게 손절을 하고 나올지를요. 저도 3월 중순 전에는 움직임을 보고 확실하게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거래 정지를 막고 나중에 풀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력들도 지분을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엑싯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금이 거래 정지로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매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일단 좀 추세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